네. 저는 서울여대 이재석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번에 그렇게 신청한 학교도 적고 컨설턴트 분은 90 명이나 계신데 이번에 덕성여대를 심화 컨설팅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감사하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 컨설턴트 선생님들께 한번 공유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뭐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교기원으로부터 이렇게 의뢰를 받고서 어떻게 컨설팅을 진행했나 하는 그냥 일련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문제점도 있고 뭐 또 고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얘기는 그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심화 컨설팅이었고요. 대상교는 덕성여대였습니다. 교과목 수는 230 개였고요. 네, 9월 15일 날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저하고 안현효 교수님, 그다음에 안양대 김수영 교수님 오늘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조현모 교수님, 그다음에 호서대 배성하 교수님. 호서대 배성하 교수님은 이제 처음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컨설팅을 꽤 그래도 뭐 초 처음부터 다니진 않았어도 거의 처음부터 다닌 것처럼 다녔는데, 늘 뭐 위원으로 참석하면서도 '이상하다.'라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인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느낀 게 이제 세 가지가, 아이고, 느낀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평가인가 컨설팅인가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뭐 맡으신 위원장님께서는 늘 가시면 "아 뭐 이거 평가 아니고 컨설팅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행되는 거 보면은 평가 같거든요. 저희 컨설턴트들은 고압적으로 얘기하고, 뭐 고압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고압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학 관계자들은 컨설팅 단보다는 좀 한 단 아래에서 열심히 받아 적고 있고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네, 뭐 특히 아까처럼 뭐 그냥 막 얘기하면 뭐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팔짱 딱 끼고 이렇게 듣고 있지만, 하위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좀 어려운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슨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서 '이 장면은 뭐지? 이게 컨설팅일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같이 떠올랐냐면, 저희도 왜 컨설팅을 하는데 왜 대학 같은 경우 왜 생산성 본부나 이런 데 컨설팅을 의뢰하잖아요. 뭐 물론 한 2-3 억씩 주고 합니다. 3 억인가 그때 주고 했나? 그러면 거기서 인원들이 나와 가지고 학교 걸 저희가 뭐 강의가 막 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본 다음에, 그들은 컨설팅 하는 날 한 150 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팀장이 나와서 앞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은 그거를 갖고서 마치 논문 심사하듯이, 내지는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팀장과 그 밑에 팀원들은 그걸 계속 답변을 하면서 이 컨설팅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컨설팅은 그런 건데, 우리가 하는 컨설팅은 이게 평가인가 컨설팅인가? 근데 뭐 저도 평가를 많이 받아 봐서 알지만, 무슨 뭐 기본 역량 평가라든지 보면은 평가단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목 적합성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이라고 저희가 해 놓는데, 사실 3은 적합하다라는 뜻이고 1은 부적합하다는 뜻이고 2는 이거 좀 보류해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뭐 보류, 적합 이렇게 적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 2, 3 으로 적은 건데, 이게 1, 2, 3 이라는 숫자가 고정이 돼 버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원들 간의 의견이 좁히지 않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2.5, 1.2, 1.5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 3 이렇게 돼 버리면 2.5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3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 거든요. 그런데도 2.5 이렇게. 그리고 대학 측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측은 '아 그러니까 2 보다는 나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컨설턴트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에서 얘기하면, 사실 대학 같은 저희가 왜 컨설팅을 해서 결과를 보여줘도 대학이 거의 따라할까 말까인데, 저희가 주는 정보 자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로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게 또 궁금했습니다, 제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요번에 올 때 배성하 교수님, 뭐 배성하 교수님도 이제 호서대에서 교양 교육을 맡고 계신 부소장이신데 부소장이신데 어쨌든 뭐 컨설턴트로는 처음이죠. 그래서 뭐 지칭하는 말이 우리 그 최병문 교수님께서는 시보라는 말을 쓰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인턴, 뭐 신입, 뭐 아무튼 뭐 어쨌든 처음 오시는 컨설턴트인데 그 컨설턴트께서는 오셔서 보고서는 쓰지 않지만 어쨌든 참석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거든요. 근데 그 컨설턴트의 역할은 뭘까? 신입 컨설턴트는. 어 그리고 또 신입 컨설턴트한테 발언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를 맡기기도 하는데 처음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아 이런 거. 그런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2 번하고 또 충돌이 되는데요. 어 사실은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신입 컨설턴트는 한 번도 그 경험이 없는데 그 얘기한 걸로 적합성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또 아이러니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들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짱이 됐습니다. 단장이 됐습니다. 처음입니다. 단장으로 나가게 돼서 '그래 내가 짱이니까 내 맘대로 해 볼까?' 이 생각이 든 겁니다. 뭐 못할 게 뭐 있어. 뭐 한 번만 해 보고 말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짱이 된 김에 예 컨설팅답게 해 보자. 컨설팅답게라는 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 PPT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자.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컨설팅 가기 전까지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 컨설팅에 가서 뭔가를 얘기하려면 뭔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혹시 잘못 본 게 있을 때 마치 실사 나가서 거기서 조정하는 것처럼 그 조정한 게 최종 보고서로 나가야 되는데 거의 갈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PPT를 만들어 보자. 아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위원들 간의 조율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발표 형식으로 앉은 자리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서서 마치 뭐 학생들 나가서 그 칠판 앞에 나가서 발표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 보자. 발표 형식으로 해 보자. 그래서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컨설팅답게 해 보자라는 게 하나의 생각이었고요. 방향이었고요. 또 하나는 명확하게 해 보자. 그래서 단장은 어쨌든 그 컨설팅 230개 과목이죠. 그리고 그 학교의 모든 내용을 다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학교 측에서 어떠한 무슨 예를 아까 뭐 예로 나온 것처럼 생물과 교수가 또는 영어 교수가 자기 과목의 그거에 의해서 반론을 제기할 때 전체 입장에서 반박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부분만 알고 있으면 반박이 불가능하다. 어 어차피 그 컨설턴트 단에 그 5명 중에 누구 하나는 다 모든 그 학교의 걸 장악하고 있어야지 그거를 그 전체 체계 안에서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부분만 알고 있으니까 반박하기가 어렵고 또 현장에 나가서 이게 뻘소리를 하면 다른 분이 또 맞춰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모든 위원한테 그러한 그 짐을 주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건 단장의 역할이다. 뭐 어쨌든 몇 푼이라도 받으니까 단장이 그걸 하자. 그다음에 위원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일부를 나눠서 두 분이 이렇게 보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 전공에 맞게 하지만 두 번째는 사실 전공하고 상관없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이 뭐 그 부분은 제 전공이 아니니까 뭐 교수님 의견을 따르죠.' 해 가지고 사실은 두 분이 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보는 거랑 똑같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은 전문성 있게 자기 전공 분야의 것만 보자. 그리고 그거를 비교하는 거는 단장 거하고 비교하자. 어차피 둘 비교하는 거니까. 단장은 저도 꽤 오래 했거든요, 이 컨설턴트를. 그런데 이번에 처음 한 거니까 사실 경험이 무척 많이 돼야지 단장을 하면. 그러니까 단장은 모든 것에 다 전문성이 있다고 봐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단장은 전체를 장악하고 위원은 전문성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자. 이렇게. 그다음에 그 15 또 인턴이죠. 우리 배성하 교수님. 예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어 도움이 되게 하자. 그래서 연습은 연습답게.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은 과목 전체에 대해서 감이 없기 때문에 이 뭐 그 단장도 아까 230개 과목을 전부 다 해야 되지만
처음 하는 신입도 다 하게 하자. 그래서 자기가 한 거, 그러니까 신입 그 컨설턴트가 한 거하고 앞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과 단장이 한 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갭이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게 하자. 그래서 연습은 연습답게 하자. 또 연습을 실전처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게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어 물론 여기까지 위원들하고 상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명이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사전 회의 전에 단장은 230개 교과목 적합성 판정하고 비고란을 다 작성하고 전체 교과목에 대한 진단 결과 보고서 초고를 작성하는 게 단장의 아 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3명은 전공에 따라서 우리 배성학 교수님 말고 3명 이제 안현효 교수님하고 이렇게 조현무 교수님하고 다음에 예. 갑자기 안양대 그 교수님하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죄송합니다. 오늘 오셨는데 예. 하고 해 가지고 230 개니까 나눠 보니까 75 내지 78 개로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고것만 보시게 했어요. 75개 내지 78 개만. 그리고 보고서 작성도 75 개하고 78 개만 전체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도 않고 전공이 아닌 걸 쓰면은 세밀하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단장이 보고서 쓰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살리자.' 뭐 75 개나 뭐 80개 정도 정확하게 하면 그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정도 해 놓으면은 사실은 거기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이야기해도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이 전체 입장에서 거기에 거들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웬만한 전문성을 갖지 않은 학교의 그 자기 과목만 하시는 교수님들은 완벽하게 제압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방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비고라를 작성하게 했고요. 맡은 영역에 대한 진단 결과 보고서 초고 작성을 부탁드렸습니다.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인제 인턴 15 선생님께는 230개 교과목 적합성 판정하고 비고란 작성만, 보고서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어쨌든 그 감을 잡게 하는 게 요 한 번밖에는 못 가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배성하 교수님이 이걸 잘 해 주셔서 그냥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근데 또 뒤로 또 우리 박용재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배성하 선생님께서 문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처음 하는 이건 230개 다 하는 거 맞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회의 직전에 사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장 위원 인턴이 작성한 230개 교과목을 인제 보내왔거든요. 보내온 거를 먼저 뒤에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보여 드리면, 이렇게 보내온 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재성 제가 인제 여기 지금 이거 방황태 들어야 되겠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재성 제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안현호 교수님이 전문성을 갖고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배성하 교수님이 인턴으로 하신 거고. 그러니까 모든 컬럼에 모든 행에 이재성, 배성하는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인제 그 전문성에 따라서 안현효, 조현모 또는 여기 김수현 교수님이시군요. 김수현 교수님 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적합성 판단한 거 요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비고란 쓴 것까지. 그래서 여기는 그 종합 이 부분만 빼고 요 나머지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사전회의 직전에 적합성 판단하고 비고란을 취합한 거죠. 그거를 이제 보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단장하고 위원들이 진단 결과 보고서 초고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논의 사항이 될 만한 것만,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왜 제가 전체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위원들이 이런 거 문제라고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거 겹치는 부분하고 논의될 것만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그걸 갖다 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갖고서 헷갈리게 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만. 그리고 이 적합성 판정하는 것도 유사한 것들은 놔두고 문제가 되는 것만 체크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 시간 반 정도 하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나고 각 위원들이 정확하게 그 문제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합 정리된 내용을 사전회의 전에 모든 위원에게 전달하는 게 인제 단장의 업무 분장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사전회의 때는 이제 모두 230개 교과목 적합성 판단 조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30 개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230개지만 쭉 하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금방 이거 사람 이 쭉쭉쭉쭉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대립이 있는 게 한 10개 과목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논의. 그런데 사전회의를 너무 오래 하면은 모두 지치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 모두한테 그거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옆에 비고란 쓴 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검토해서 컨설팅 당일날 한 1 시간 일찍 가지 않습니까? 점심 먹으려고. 그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떻다."라고 이거 판정 어떻게 내려야 되고 이유는 뭐다를 갖다가 간명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했는데 정말 뭐 한 5분 안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되는 거를 계속 생각하시고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우리 컨설턴트 교수님들께서 모두 다 이 교양 교육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방 조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회의 때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시간을 갖고서 그다음으로 넘기면 이게 금방금방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전회의 때는 아까 제가 왜 발췌해 놨던 거 논의 사항 있죠? 인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1 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인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요렇게 그 비고란에 있는 거 이렇게 뭐 쪼끔 적고 많이 적고 있는데 일단 위원장은 많이 적는 쪽으로 했습니다, 단장은. 그래야지 선생님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네. 뭐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빈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를 경우 있으면 그리고 또 3 이라고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뭐 쓰지 않는 이런 것들. 중요한 거는 인턴 신입으로 하는 컨설턴트 선생님께서는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하는 거와 당신이 하신 거를 비교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요것들을 보고서 '아 이걸 거야.'라고 해 놓은 건데 이거는 그 회의 당일날 쭉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사전회의 직후에는 사전회의 결과를 모든 위원한테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PPT를 작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팅 당일에는 모두 230개 전체에 대한 적합성 판단 조율을 완료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 10 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230개 교과목에 대한 적합성 판단에 대한 사유를 모두 다 그러니까 단장은 물론이고 위원들까지도 배성하 교수님까지도 그게 왜 그런지를 230개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건 제 뭐 기대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 숙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30개 과목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문을 해도 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일날은 제가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마다 있는 거 다 빼고 저희가 보고서 제출하는 것처럼 점검서 판단에 대한 거 최종적인 거 다 박아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또 비고 사항도 그 3 개를 다 취합해 가지고 논의됐던 거에서 문제되는 거 빼고 그다음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번호로 1, 2, 3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고란에다가 적어 줄 때 이 내용이 너무 적으면 대학 측에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좀 부실해 보이고 하는데 지금처럼 3 사람이 한 거를 갖다 적어서 이렇게 조율을 해 놓으니까 지금 보면은 물론 뭐 오늘 보여 드리려고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거의 뭐 2 줄, 3줄 이상은 다 넘습니다. 어떤 데는 더 많은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당일날 이거를 다 위원진들한테 드리고 이걸 갖고서 컨설팅장에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에서 이것들을 참조하시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 PPT를 어떻게 구성할까 인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잠깐 요것만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시간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내용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먼저 컨설팅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 교양 교과목을 컨설팅하는 의의가 뭔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위원님들 중에 소원 수리한 거에서도 몇 개 나왔었지만 "교양 교과목 적합성 판단 기준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희몽 교수님도 뭐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행 방법은 이제 평가가 아닌 컨설팅에 충실하겠다." 그다음에 "표준안을 따르지만 덕성여대 교육 과정에 분명히 설계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특수성 무시하지 않고
하지만 표준안이 기준이다. 그런데 그 특수성 반영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안 되는 것들은 언어가 무엇이다라고 해서 특수성을 반영하지만 전공의 이기주의는 배제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부연 설명하고 다음에 발표하면서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양 교과목의 중요성이라는 거 이제 하면서 인제 그 학생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거고 중요한 게 이건데 제한된 교양 이수학점 내에서 교양 교육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이 교과목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과목 하나가 어떠한 배분 이수의 한 영역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갖는 게 그냥 n분의 1이 아니라 그 교과목 하나가 교양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교양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 교기원에 있는 거 이렇게 그 어떤 건지를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교양 교과목 적합성 판단을 하는데 큰 기준은 일단 학술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보편성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충실성. 아까도 계속 익스텐디드 실라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수업이 충실하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 암만 학술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충실하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건 교양교 과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1학점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와 그다음에 익스텐디드 실라버스가 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판단 기준 적합은 1번인데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이라고 판단한 거는 교과목명이나 수업 내용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완벽한 건 더 좋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학술성, 보편성, 충실성에 딱 부합하고 지금 당장 그대로 개설해도 교양 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교과목이다. 우리가 3이라고 준 거는 그런 의미다. 근데 완벽하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안 고치려고 할 테니까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라는 걸 넣어서 계속 개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적합은 이제 많이 설명해야 되겠죠. 우리도 왜 논문 뭐 게재 불가하면 많이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처럼 뭐 학문적 보편성이 없다. 그다음에 수준이 너무 낮다. 뭐 유튜브 문화센터, 그다음에 자격증이나 스펙 쌓기 등이다. 그다음에 수업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뭐 3분의 1 이상이 뭐 영화 보기가 학생하고 교수하고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고 소위 말하는 꿀강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적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고란에도 이거에 준해서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류라고 하는 거는 부적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대로 하면은 부적합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연성화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학술성, 보편성이 있다고 하지만 수업이 충실하지가 못하다. 유기적이지 못해서 이 교과목 자체가 수업 운영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시대적 흐름에서 제외되고 있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 대두되는 교과목이지만 대학의 정책 결정이나 요런 것들에 의해서 되는 것들도 보류에 넣었다. 예를 들면은 뭐 진로 탐색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 이거 교양 과목은 아니지만 뭐 대학에서 사업하고 하려면 또 요즘에 대학생 뭐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은 뭐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보류로 했다. 그건 대학 판결에 맞게 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이러한 교양교과목 자체의 적합성은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의 적합성과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뭐그 신체적 체험, 체육 같은 교과목 같은 경우 한두 교과목 같은 게 들어있는 거는 괜찮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하고 그다음에 학문의 기초 하는 것만도 제한된 학점에서 다 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체험 소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해서 하라고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체험 소양해 가지고 그걸 뭐 3분의 1 이상 막 펼쳐 놓고 하면은 하나하나의 교과목은 적합할지 모르지만 체계 안에서 부적합하다. 그래서 부적합을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학 측에서 그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왜 부적합을 받았는가를 좀 명확히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앞에 제공했습니다. 그다음에 2부에는 컨설팅 내용을 돕기 위한 정보가 좀 필요했고요. 컨설팅 진행 순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누는 거 있죠. 왜 우리가 그 교기원에서 나누는 뭐 기초문의 자유학의 체험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목 성격이나 이수 방법에 따라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막 혼동하고 있어서 이걸 뭐 기본 컨설팅 뭐죠? 저기 뭐예요? 기관장 컨설팅 해도 잘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체계 안에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해시키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컨설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표에 의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할 때 보면 위원들마다 할 때 대학 측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표를 보여주고 요런 순서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그대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컨설팅에서 뭐 제가 하고 했는데 학문의 기초 제가 뭐 아무래도 뭐 글쓰기도 하고 하니까 처음 부분을 맡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학문의 기초 부분에는 7 개의 교과목 그러니까 필수니까 쪼끔이잖아요. 그래서 걔는 이렇게 하나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 하나에서 판정이 어떻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해 줬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도 아주 첨예하고요. 그다음에 교강사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도 영어도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교과목에 어떤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눈에 딱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수업 참여도 그러니까 출석이 80%나 되는데 이게 학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그럼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초 과목의 7 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내용이야 뭐 학교 개별적인 거니까. 그다음에 인제 김수현 교수님이 하시는 거 이제 묶어서 김수현 교수님 발표하시고요. 물론 위원님들은 나와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혼자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예전에 하신 것대로 그냥 그리고 당신이 맡으신 부분만 정확하게 하면 되고 그전에 모든 걸 다 숙지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 방식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현효 교수님 하시고 조현모 교수님 하시고 또 제가 마지막 부분 하고 배성하 위원님이 이제 전체에서 인제 한번 발언하시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배성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싶은 그리고 또 부서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인제 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4 부로 늘어가서 총평과 재연이었습니다. 여기도 이때는 저희는 총장님이 들어오셨는데 보통 교무처장이 오거나 하는데 앞부분은 그 과목의 당사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끝부분에서는 어쨌든 정책 결정자들 교무처장, 기획처장 그다음에 총장 뭐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뭔가 한번 더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평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덕성여대가 어느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 시스템 발전 방향에서 딱 명시해 줬고요. 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뭐 과장님한테는 자세히 설명하지만 사장님한테는 짤막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교육 체계 개선해서 요거는 좀 이수표가 있기 때문에 한글 파일로 링크시켜서 인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음 개선을 위한 제언해 가지고 일단 수업 내용과 구성 내실화 해 가지고 교과목 내용은 적합한 게 많지만 그 내용이나 구성이 굉장히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딱 명시해서 보여줬습니다. 예 총장님 확실히 아시게. 그다음에 학문의 기초 교과목 개선해야 되는데 각각 아까 7 개였잖아요. 거기에 딱 핵심이 되는 거, 꼭 필요한 거 아까 뭐 바꾸면 좋은 게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1 순위의 것들만 나열해 가지고 딱 보여줬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해라."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학문의 융합 과목에서 아까 왜 위원님들이 맡은 부분 있죠? 그 위원님들이 보고서들을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논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냥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융합 부분에서 요런 거 문제 그다음에 개선 요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5 번, 6 번, 7번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마무리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컨설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제가 그냥 위원할 때 '앞으로는 절대 위원장을 하지 말고 위원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사실은 왜 그전에 성찰했을 때 이런 거 이런 거 문제했던 것들을 어쨌든 한번 해결해 보는 이제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래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네.'
분명히 평가 좋을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정경혜 국장님이 평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들어간 노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위원의 역할보다는 위원장의 역할이 좀 많은 게 사실이어서 어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올려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올려 주신 질문을 공유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문 학장님 질문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평가할 때 가로하고 영화라고 써놓으셔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요즘 대학에서 영화를 활용한 영화를 보면서 뭐 평가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교과 진행이 많이 되는데 이재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영화가 교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벌써 한 10몇 년 됐습니다. 그때 한번 논의가 되는데 뭐 외국 사례 뭐 이런 것들 조사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수업 내용의 17%가 넘어가면은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7%면 아마 그게 3시간 수업일 때 한 18분에서 20분 정도일 겁니다. 아마 계산을 해보면. 근데 지금 제가 컨설팅을 맡았던 이 학교는 많은 과목들이 영화를 3시간 수업에서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여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걸 속도하니까. 근데 그게 3학점이라고 하는 3시간 수업을 침해해서는 그게 수업의 충실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수업 전에 이제 듣고 오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플립 러닝처럼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럼 교수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해낼 수 있다면 수업에 넣지만 그래서 영화를 수업에 반영하는 거가 나쁘다가 아니라 영화를 3시간 수업에 넣어서 수업을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문제다. 라는 거를 이제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 사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17%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여대하고 이제 연대에 있을 때, 연대에서 아마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구대학에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왜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벌써 제가 2009년에 옮겼으니까 한 2009년 그 전에 다 논의가 됐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양교육의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제거할 거냐. 근데 그때는 플립러닝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적용하지는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플립러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플립러닝을 할 때 앞에 영화 본 거를 또 수업 시간에 뭐 3시간 중에서 그 2시간으로 쳐버리거나 1시간만으로 쳐버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문제인 거고. 그래서, 여기 그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연계에 대해서 플립 러닝도 제대로 규정화가 된 다음에 그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문 학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냥 답을 드리면 영화 수업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하면 충실성에 위배되지 않게 하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럼 한 뭐 15% 정도, 20% 정도 그 정도만 수업 시간 할애하는 거는 제 개인 기준이죠. 아직 우리 합의한 건 아니니까 관례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면은 그거는 수업의 충실성을 위배하게 된다. 네, 답변 되셨는지요? 강의 계획서 보면은 어느 정도 한다 하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었나요? 네, 5분 있었습니다. 정도 한다든지 뭐 이런 네,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했고요. 어떤 거는 모호하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확인 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저기 있는 과목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게 문제일 거야 컨설팅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 과목은 그게 불분명하니까 교양대학 그쪽에 이제 차밀이사 교양대학 측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확인 필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교수님 어떤 분은 뭐 1교시부터 뭐까지 뭐 무슨 영화 뭐 이렇게 영화 제목하고 뭐 다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기에 있는 거죠.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윤승준 교수님께서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윤승준 교수님께서 화면상으로 보이고 계셔서 화면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직접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승준 교수님을 화면에 좀 공유해 주시고 마이크도 좀 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유승준입니다. 이재선 교수님, 그 좋은 사례를 보여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여태까지 해왔었던 어떤 그 심화 컨설팅 하는 포맷하고 좀 새로운, 아마 단장님 처음 맡으셔서 너무 의욕적으로 이렇게 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희 기존에 이제 컨설팅 하는 포맷하고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 상당히 부담돼서 힘들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앞서서 질문드리기가 좀 뭐하긴 한데 어쨌거나 그 사전 미팅을 이렇게 이제 사전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초안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미리 쓴 거죠. 그리고 그걸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서 발표하는 방식을 진행하시려면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좀 모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이 겉으로 뭐 단장님 하려니까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뭐라고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 좀 말씀 좀 듣고 싶고 또 덕성여대 측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기도 하고 상당히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래서 채팅을 올렸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저도 궁금하니까 덕성여대 측 거는 교육위원회 전교육장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배성화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김수영 교수님 아까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이재성 교수님 너무 반갑고요. 그다음에 윤승진 교수님도 반갑습니다. 교수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그 이재성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전 생각이 막 났는데 저는 이재성 교수님의 하는 방식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인턴인 저에게 모든 교과목을 한 번씩 보시고 뭐 의견을 달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좀 이거 가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재성 교수님께는 확인을 못하고 그 박 선생님께 따로 이제 몰래 전화를 드려서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근데 이제 위원장님들마다 스타일이 있으시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주변에 한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렇게 또 혹독하게 해야 남는 게 있지 않겠냐고 또 그렇게 반응이 있어서 그럼 당연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성공적인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그날 밤에 정말 제가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는 그런 뿌듯함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성 교수님께 뭐라고 제가 문자를 드렸었냐면 그 솔선수범의 리더십과 저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제가 그 문자를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컨설팅 이후에 제가 그 교양대학을 운영할 때 너무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저의 경우에는 이 인턴비를 제가 실습비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재성 교수님 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뭐 할 말이 없죠. 감사하죠. 그런데 김수영 교수님 오셨는데?
네. 김소영 교수님이 지금 화면이 꺼져 있어서 그러면 박정아 교수님이 또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박정아 교수님 화면에 공유해 주시고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예, 이혜영 선생님 그 같은 학교에 나가셨던 컨설턴트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덜 열심히 하고도 잘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 한 가지인데 요즘은 그렇게 해보시니까 사실 뭐 맥시멈으로 하셨는데 어떤 부분은 꼭 이렇게 안 했어도 됐을 것 같다는 부분이 어딘지 혹시,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니까 일종의 풀로 해보셨는데 이 중에 이런 것들은 좀 약화시켜도 결과가 큰 차이가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되는 게 없는지 저희를 위해서 하는 것. 예를 들면 방금 이제 배상환 선생님은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러지만 우리가 신규 컨설턴트 뽑을 때도 분야를 다 생각해서 뽑는데 그분이 자기 분야 관련된 거 100개만 했어도 비슷한 효과를 혹시 거둘 수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230개를 다 하는 거는 혹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 아닌지, 이런 의문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신규 컨설턴트 것도 취합해서 아까 그 같이 이제 번호까지 3개를 다 이렇게 취합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반영한다는 건데 사실은 원래 의도가 신규 컨설턴트 분을 일종의 훈련하기 위한 의도인데 아직 훈련 안 된 분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또 혹시 위험이 없는 건지, 그 반영은 그럼 좀 약하게 하신 건지. 그래서 제 핵심적인 큰 질문은 이 행것 중에서 혹시 저처럼 이렇게 게으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만큼 안 해도 됐을 법한 과정이 뭐가 있는지 판단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신규 컨설턴트한테는 해보시니까 전 과목이 아니라 좀 줄이면 효과가 없을지, 또 세 번째 신규 컨설턴트를 결과를 이렇게 반영하는 게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렇게 세 가지 질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넣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도 저하고 이제 그러니까 의견을 같이 했다면, 그러니까 사사전 회의가 있었다면 위원님들 것도 위원님도 나가서 발표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 그런 완벽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한테는 배성하 교수님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부담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당신 거 75개랑 다른 거 75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고서는 전체를 다 쓰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부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한 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좋은 효과를 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박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옛날 컨설팅 할 때 한 8년 전인가 박정환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박정환 선생님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렇게. 근데 저하고는 조금 그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빠질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왜 옛날에 홍성기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개 과목에서 몇 점 하는 거, 이게 과목하는 거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논의할 때 내 전공만 얘기하고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전공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컨설팅을 할 때 컨설턴트들이 했던 것들은 자기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자기 전공 아닌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만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입니다.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해야지. 그리고 전체 체계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신규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거에 대한 훈련이 없이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쫙 해놨는데 배상환 교수님도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하나도 반영 안 된 것을. 당신이 하신 것은.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몇 개 같은 경우에 분명한 것들은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다른 컨설트 다 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치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 그 팀에서의 신뢰도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신규 컨설턴트에 대한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아직도 그걸 갖고 있거든요. 3명 한 거를. 그걸 보면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영하는 거는 똑같이 3개로 놓은 거는 반영하기 위해서 놓은 게 아니라 아까 왜 5명이 으쌰으쌰한다고 한 것처럼 그 5명이 동등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집어넣는 거는 배상을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처음 하시는 분이 그 다음 할 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연습할 수 있게 한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네. 네, 박정환 교수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이윤빈 교수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의사를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윤빈 교수님 혹시 카메라 켜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되면 그냥 그 마이크만 키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네, 지금 음소거 되네요. 네. 죄송한데 제가 카메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네. 카메라를 못 봐서 아까 덕성여대 반응을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하셔서 덕성여대 소속 교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서 반응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잠깐 손을 들었었습니다. 일단 덕성여대는 교양대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교양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재성 단장님 비롯 컨설팅 위원님들 다녀가신 이후에 사실은 학교가 완전히 굉장히 많이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가셨고요. 일단은 다녀가신 이후에 뭐 단장님 컨설팅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뭐 교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상황이어서 너무나 확실히 교육을 시키고 가주신 바람에 일단은 그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덕성여대 교양대 차원에서 뭐 원래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서 워크숍도 그것과 관련해서 뭐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그 결과를 정말 너무나 탈탈 털어서 해주셔서 사실 어떤 교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과목이 하나가 있는데 단장님께서 그 문제와 그 개별 교수자까지도 다 어떤 분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리스트를 주고 가셔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가 해결된 지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도 원장님 덕분에 이제 과목이 2개로 계열별로 있었던 글쓰기 과목이 합쳐져서 겨울방학에 그거 합쳐진 거 다시 과목 만드느라고 노동을 해야 될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실은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어서 즐겁게 노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학교에서 교양대뿐 아니라 이제 전체 대학 교양교과 담당 교수자들에게 공문이 와서 심화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개선 사항들 모든 교수자들한테 개선 사항을 제출하라는 그 연락이 전체 그 학교에서 왔고요. 그래서 일단 덕성여대의 이제 반응이라면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소속 교원으로서 드리려고 아까 손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빈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이재성 교수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